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외래에서 영유아 검진을 하는데요. 이때 어머니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 대천문이 안 만져져요. 또 어떠면 우리 아이 대천문이 너무 작아요. 아니면 대천문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등 다양한 대천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오늘은 대천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천문은 한 개의 대천문과 소천문, 그리고 두 개의 전축 두천문, 그리고 후축 득천문, 이렇게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뼈처럼 붙어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머리뼈에 천문이 있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만 시에 산도를 빠져나올 때 겹쳐져서 출산을 더 용이하게 하고 출생 후에는 뇌가 커질 수 있는 여유 공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만 당일에 가끔 아이의 머리뼈가 정수리 부위에 겹쳐 보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몰딩 되었다고 하는데요. 뼈가 붙어 있으면 산모님들이 분만 시에 많이 힘드셨겠죠. 그래서 천문의 진찰은 첫째 날도 중요하지만 몰딩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난 뒤 3일에서 5일 정도 진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돌까지 아이들의 뇌 성장이 3분의 2 정도가 진행되는데요. 뇌 성장이 되면서 두개골에 자극을 주어서 두개골도 같이 커져갑니다. 천문이 일찍 막혀버리면 더 이상 커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뇌 성장에 방해가 되겠죠. 이처럼 머리에 여유로운 공간을 두어서 뇌와 뼈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문은 섬유질의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지면 마치 얇은 막처럼 느껴지고요. 뇌 안의 상태에 따라 융기하거나 꺼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신생아 진찰 시에 꼭 주의 깊게 봐야 할 부위입니다. 여러 천문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이마 윗부분에 있는 바로 대천문입니다. 네모 모양의 전두골, 축두골이 모이는 부위에 형성되어 있고요. 가장 크기 때문에 천문 중에 진찰에 중요한 부위이죠. 대천문의 크기는 대략 0.6에서 3.6cm, 평균 2.1cm, 미국 평균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크기가 다양하고 닫히는 시기도 3개월에 1%, 12개월에 36%, 그리고 24개월에 96% 정도로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평균 13.6개월 정도에 닫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크기는 대각선을 서로 재어서 합을 2로 나눈 평균으로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개월에도 대천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1% 정도이지만 3개월에 막히는 것도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100일 정도 된 아이들이 대천문이 막혔다고 해서 처음부터 너무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때 중요한 것은 아이의 발달 과정이 정상인지, 머리 모형이 특징적이지 않은지, 머리 둘레가 정상적으로 잘 크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이것들이 다 정상이라면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병적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질환들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천문이 병적으로 큰 경우 연골 무형성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구루병, 다운 증후군, 그리고 뇌압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뇌수막염이라든지 두개내 종양이라든지 뇌 실질내 출혈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천문이 병적으로 작은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두개골 조기 유합증, 1000명 중에 0.4명 정도의 발병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태아 알코올 증후군, 염색체 이상. 이때에는 단순 엑스레이 촬영이나 3차원 CT를 촬영해서 두개골에 이상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두개골 조기 유합증이 발견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아이의 성장과 발달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천문이 위로 솟아 보이는 경우는, 이런 경우 외래에서 제가 가끔 보는데요. 이렇게 볼록 솟아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뇌압 상승 증후로 인한 수두증이나
뇌막염, 그리고 뇌 실질의 출혈이나 종양 등이 있을 때 솟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진찰 시 아이를 눕혀놓고 보칠 때 진찰을 한다면 모든 아이들이 솟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마음이 평안할 때 대천문을 촉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대천문이 푹 꺼져 보이는 경우. 많은 경우에 심한 탈수 증상을 보이면 대천문이 푹 꺼져 보일 수 있어요. 장염으로 아이들이 많이 못 먹고 구토하고 설사 등으로 탈수 증상이 있을 때 대천문이 꺼져 보일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때는 충분한 수분 보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천문이 박통 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 대천문 아래로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대천문이 박통 치듯 보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잠자고 있는 우리 아가들의 대천문을 조심스럽게 한번 만져보시고요. 물론 아이들마다 편차가 많아서 정확히 병적인 상태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지만 크기가 너무 큰지, 3개월 전에 일찍 막혔는지, 또 병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의심되면 꼭 가까운 소아청소년과 찾아주시고요. 아이들의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겠지만 대천문도 그 중에 하나이니까 가끔 만져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